이 책은 주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일을 다루는데 넌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 어떨까? 지치고 신물나고 의욕은 완전 꺾이고 이럴 땐 창의력이 바닥났다고 하지. 하지만 창의력이 바닥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창의력은 근육과 같아.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쉬어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 창작에서 그만 손을 떼고 싶을 수 있어.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아이디어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다행히 이런 일은 지나가. 곧 회복되거든. 이래서 잠시 손을 떼고 휴가 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스스로 자신에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압박하지 마. 너는 기계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스토리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를 줘야 한다는 것,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의 세계.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실 텐데요. 저처럼 글쓰기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 뒤에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씩 끌어내어 완성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Create Now, 당장 써입니다. 저자인 그레그 맥라우드와 마일스 맥라우드는 형제 사이로 다양한 작업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작품 중 하나인 기사 루이스 시리즈는 영국 영화 텔레비전 아카데미상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애니메이션 및 단편 영화를 꾸준히 제작하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장난감 나라 누디 시리즈와 바다 탐험대 옥토넛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책에는 맥라우드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글을 쓰는 마일스와 그림을 그리는 그레이그입니다. 이 두 형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에 어떤 형태를 입혀서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것으로 창조해낼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글쓰기와 그리기 훈련도 있어요. 재미있는 실습 과정이 잔뜩 실려 있어요. 실력을 기르기 위한 과제도 있고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연습도 있습니다. 창조적이라는 건 늘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의미니까요. 책의 차례를 보면 파트 1, 시작의 끝, 파트 2, 처음의 시작, 파트 3, 캐릭터, 파트 4, 세상, 파트 5, 이야기와 구조, 파트 6, 바이블에 대한 몇 마디, 파트 7, 마지막의 끝, 이렇게 7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을 보면 시작의 끝에 두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창작의 역사에서 가장 해프게 쓰는 말이 뭔 줄 알아? 천재. 맞아, 그 사람을 천재야. 그 작가 책이라면 전부 읽었어. 지독한 천재 작가야. 이 노래 천재적인걸?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고 치명적이고 놀라워. 천재적 음악가야. 아,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천재적이라는 것 가지고 작품이 완성된 건 아니야.
고립된 작업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결과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불태워 창조해내는 놀랍고 멋진 창작품.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넌 천재야. 어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니? 고마워. 너도 그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갑자기 괴물을 그려봐 라고 합니다. 왜? 잠만 말고 옆쪽에 빈 공간에 괴물을 그려봐. 알겠지? 라고 하죠. 까칠하긴 알았어. 그래서 저도 왼쪽에 있는 괴물을 따라 옆에 그렸어요.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괴물의 이름은? 괴물들이 뭘 할 수 있어? 괴물들은 언제 태어났을까? 괴물들의 약점은 뭐지? 이렇게 내 항목에 대해서 써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린 이 엉뚱한 괴물의 이름을 메타라고 쓰고 빅데이터를 장착했다고 쓰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일단 다음 장을 펼치니 또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할 거야.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우리 둘이 늘 하는 일이지. 캐릭터, 장소,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로 바로 여기 이 책에 기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창작의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 여기서 바이블은 성경책이 아니야. 성경책 같은 책을 말하는 거지. 창작의 바이블은 너만의 세계관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는 도서관 같은 거야. 창작 바이블이 아이디어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하게 될 거야. 우리 둘이 평소에 하는 일이지. 혼자 하든 여럿이 함께 하든 너는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어. 만일 이 책 한 권을 더 사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우겠다면 그것도 환영해. 우리는 캐릭터를 만들고 세상과 장소를 탐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장착할 거야.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려면 이런저런 잡다한 일이 많아. 실제 생활에서 자료를 모으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내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당장 써.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때로는 시작하기도 전에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기도 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내면의 비평가가 불쑥 끼어들어서 이렇게 속삭이거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능력밖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면 먼저 비평가 녀석들의 입을 틀어막아. 내면의 비평가를 여기에 그려봐. 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이야? 세 장을 그려서 녀석을 가둬버려. 그리고 재갈을 물려. 내면의 비평가 녀석, 너는 세 장에 갇혔어.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고. 의심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다시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성장 촉진제 같은 거거든. 넌 자격이 충분해. 혹시 네가 멋진 창작자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고 있어? 뭐가 두려운 건데? 그걸 여기에 적어봐.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외쳐. 두려움을 떨쳐버려. 너는 나를 못 이겨. 저는 박스 안에 크게 적어 넣었어요. 거울 속의 나, 바로 너. 너의 생각을 의심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와, 무슨 심리치료 같죠? 창작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첫 결과물은 너덜너덜하고 뒤죽박죽이어도 되니까
끝까지 완성해. 다시 손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낙서하듯 끼적여 놓은 캐릭터의 첫 스케치, 막 떠올린 것 같은 시, 곡의 초고, 초안만 있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원료를 얻는 거지. 원료를 더 멋진 무언가로 탈바꿈시킬 시간이야. 그런데 그 순간 멈춰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나 생기게 돼. 예를 들면 갑자기 스페인어를 배워야겠어. 참고 서적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운동을 해야 하니까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해야지. 다음 휴가 계획부터 세우자. 100년 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해 볼까? 혓바닥이 코에 닿는지 확인해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일단 닥치는 대로 써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창작의 시간을 방해할까? 스마트폰?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다른 건 없어? 여기에 쓰거나 그려보라고 합니다. 저도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울리는 알람을 떠올렸지요. 만약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창작을 멈춰야 한다고? 그럼 아래에 그 리스트를 적고 줄을 그어버려. 그 일들이 너를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할 거야. 저는 10개의 목록을 적고 그 중에 6개는 줄을 긋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또 다시 괴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괴물을 그려봐. 아까 그렸잖아. 알아. 또 하나 그리라고 쓸 때가 있어. 어디에 쓰는데? 따지지 좀 마. 이따 말해줄게. 그냥 그려.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지? 그럴 거면 하지 마. 흠, 괴물 하나 더 그리고 싶은 것도 같아. 저는 앞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트 모양의 두근두근 괴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래에 내 심장도 지금 뛰어 라고 그냥 막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시작의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접고 내면의 비평가를 잠재운 뒤 뭔가를 만들어 봐. 나만의 세계관을 창조할 준비를 마치고 행복하게 웃는 너를 그려봐. 저는 여기 네모 박스에 가득히 제가 웃는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누가 뭐래도 난 행복과 웃음이 좋아. 대신 턱선은 더 가냘프게 그려야지. 이렇게 지금까지 파트 1을 읽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괴물을 그리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하나하나 메꾸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괴물은 끝난 줄 알았는데요. 파트 2로 넘어가니 또다시 식인 식물 괴물을 또 그려보라고 합니다. 멋대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림을 완성해봐 라고요. 나의 연애 소설의 첫 단락도 써보라고 합니다. 갈수록 글로 쓸 수 있는 소재를 자꾸 던져주고 추억 저장소에 있던 기억을 끌어내어 그때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게 합니다. 아이디어를 말해봐.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음악을 그려보자. 내가 아는 독특한 인물을 자세히 묘사해보고 상상 속 인물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다음 쪽에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봐. 수염과 머리카락으로 성격을 표현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일단 즐겨라고 합니다.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는 나중에 써먹지 못할까봐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즐겨. 언젠가는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돼.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이야.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거나 닮은 꼴의 배우를 찾아보는 거지. 캐릭터를 대충 만들었으면 서로 어떻게 관계를 엮을지 고민해야 해. 다들 어떤 사람일까? 누가 친구고 앙숙이지? 왜? 두 얼굴을 가진 캐릭터는 누구일까? 누가 비밀을 감춘 캐릭터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연을 머릿속이나 노트에 그려봐. 그러면 캐릭터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관계, 자기들만의 세상을 창조해 갈 거야. 그 안에서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 캐릭터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 다음 쪽에는 너만의 캐릭터들을 그려봐.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려. 네가 작가든 시인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음악가든 배관공이든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이야. 네가 무엇을 창조해낼지 기대할게. 저는 캐릭터를 그리다가 마지막에 풍선 속에 캐릭터를 가뒀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 나왔던 주인공 우주 캐릭터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꼭 캐릭터부터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야.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 방법은 여러 가지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책에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가이드를 하고 손으로 쓰거나 그리는 실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책으로 읽은 것을 글이나 그림, 사진으로 직접 써보고 두 형제처럼 토론을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과정.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가장 잘 배운다고 하죠. 오늘은 앞 부분을 직접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봤어요. 처음 쓰지 않고 목독했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쉽게 여겨졌던 것이 직접 쓰고 그리려고 하니 탁 막혀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써보면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 바로 창작의 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작가,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등 이 시대 모든 창작자에게 영감을 줄 빵빵 터지는 글쓰기의 최고 작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파트 6에 나온 바이블에 대한 몇 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창작 바이블은 하나의 큰 줄기에 맞춰 너의 아이디어들을 모아놓은 저장소야. 내가 만든 세상을 다시 떠올릴 때 아주 유용하지. 창작의 바이블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캐릭터와 세계와 이야기야.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작 바이블은 하나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돕지. 모든 TV 프로그램에 바이블이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이 많더라도 한결같아야 하니까. 혼자 작업하더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는 힘들어. 일상이 늘 방해하거든. 창작의 바이블 같은 자료를 가졌다는 건 언제든
네가 창조한 세계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너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모두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 창작 바이블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대개 다음과 같은 구성 방식을 따르지. 1. 로그라인. 전체 아이디어를 요약한 짧고 함축적인 문장. 2. 한 장의 기획서. 주요 캐릭터, 세계의 성격, 구상한 이야기가 포함돼. 3. 주요 캐릭터 소개. 캐릭터의 재능과 단점, 생김새 등을 자세히 묘사하면 돼. 그림도 큰 도움이 되지. 4. 주요 장소 소개. 장소도 자세히 묘사해야 해. 그림이 생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지. 5. 이야기 발판. 전체 이야기를 알려주는 한두 문장, 여러 개의 사건을 다루는 TV 시리즈에서 많이 볼 수 있어. 6. 이야기의 개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한두 쪽 길이의 줄거리. 어린이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육과정도 포함돼. 어린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목적을 빼놓을 수 없거든. 창작 바이블은 목적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야. 프로그램 작가들이 함께 보는 바이블은 캐릭터의 올바른 이해와 창조한 세상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위해서 세부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크기와 양도 엄청나.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바이블은 몇 쪽 안에 내용을 잘 다듬어 넣어서 길이가 엄청 짧아져. 투자자들은 캐릭터의 복잡한 배경을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한눈에 파악하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